네, 드디어 본문을 다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책 자녀 성적 엄마에게 달렸다. 이 책에 대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게 설명드리면 이 책은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트 2는 5, 6, 7, 8, 9 해갖고 역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 1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크게 비유하자면 자전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바퀴, 뒷바퀴, 핸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앞서 올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맨 앞에 프롤로그로 올렸던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제 들어갈 건데요. 본문으로 부모 코칭 첫 단계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다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다뤄줘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도와줘야 되는지를 다룰 거고요. 2장은 자전거의 앞바퀴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격과 부모 자신의 성격을 알면 이제 자녀는 성적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뒷바퀴에 해당되겠죠. 이 뒷바퀴에 해당되는 자녀의 현재의 상황을 체크해서 거기에 딱 맞는 리더십을 부모가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의 동기가 열정이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혹은 공부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높다고 생각하는지 낮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학습 코치로서 학습 코디로서 어떻게 자녀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될지 다양한 예를 들면 실험 극복이라든가 실험 불안을 갖고 있는 아이들 보통은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이런 불안을 겪고 있어요.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남긴 교훈을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함께 교육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는 어떻게 하고 예습은 어떻게 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예습, 수업, 복습 수업 시간에 또 어떻게 하고 또 수학 공부 국영수 과사별로 공부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목표 세우기, 시간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는 뒤에서 다시 이 파트 2 시작할 때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드디어 첫 장 1장 부모 코칭 첫 단계입니다. 부모 코칭 첫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자녀의 가슴에 부모가 황금 씨앗을 심어두는 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마다 한 명씩 진로 코치를 배정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는 이미 100% 진로 코치가 이미 학교에 가면 있고요. 중학교에도 상당 부분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중학교가 아마 거의 100%가 되면 초등학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저희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 코칭 전공하고 계신 박사과정 요번에 졸업했네요. 박사과정 두 분이 이 진로 코치입니다. 고등학교 현역 진로 코치인데요. 이분들이 이 수업을 저에게 코칭 전공 수업을 받으면서 600시간에서 650시간 그리고 더 오래되신 분들은 뭐 700, 800, 1000시간 이상 진로 코칭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론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워낙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진로 코칭을 잘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에 대한 꿈을 갖고 이제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로는 아는데 진로 코칭이 안 된다는 거죠. 진로는 잘 아는데 진로 상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마치고 코칭 마치고 나서 학생도 또 선생님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고민들을 했던 고백을 실제로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확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됐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정부는 정말 수천억 돈을 들여서 진로 코치들을 학교마다 배정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계속된 업그레이드된 좋은 교육들을 계속시키느냐. 저도 물론 그분들을 교육하는 위탁 교수로서 여러 차례 정말 많은 수천 명의 진로 교사들을 교육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핵심을 무엇으로 봤냐면 동기부여로 본 겁니다. 동기부여의 핵심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데요. 동기부여가 낮은 수준에서 중간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이 진로를 바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슴에 심는 이 황금 씨앗을 심은 다음에 그 황금 씨앗이 서서히 싹틈으로써 나타나는 징후가 바로 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찾는 것, 그리고 그려가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자신의 못다한 하늘, 자녀의 가슴에 씨앗으로 24K 황금 씨앗으로 가짜 씨앗이죠. 가짜 황금이죠. 이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못다한 하늘, 자녀를 통해서 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사례를 잠깐 들었었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 꿈을 어떻게 만들어 하는지.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이제 취학 전 7살, 6살, 8살 빠른 8살에서 아직 취학을 안 했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초등학생은 어떻게, 중학생은 어떻게, 고등학생은 어떻게, 서로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라 하더라도 큰 아이는 대학생, 작은 아이는 중학생 이렇게 터울이 많이 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영상을 듣고 있는 학부모들조차도 만약에 내 인생에 대한 설계가 나의 부모로부터 황금 씨앗을 내가 가슴에 담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부모가 심어주진 못했지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의 가슴에 내 남은 생에 황금 씨앗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빨리 많이 심는 겁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빨리 많이 막 떠오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가 또 있냐면 첫째, 시간을 가지고 내 나이를 가지고 만약에 부모라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겠죠. 자녀라면 어때요? 예를 들면 10대 이하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까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시간축을 가지고 쓸 것, 두 번째는 뭐냐면 be, know, d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be는 존재죠. know는 K-N-O-W, 알다라는 뜻이죠. knowledge, 지식이죠.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be는 존재라 그랬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냐는 거죠. 그리고 be, know, do. do는 뭐예요? doing, 행동하는 거죠. 뭘 해보고 싶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축이 되겠죠. 시간축이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재가 되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냐, 어떤 것을 갖고 싶냐. 여기 know는 have도 포함됩니다. have는 갖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갖고 싶은 것 혹은 무언가를 알고 싶은 것. 뭔가를 알게 되면 뭔가를 갖게 되죠. 예를 들면 라이센스를 갖게 되죠. 자격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doing,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거나 갖게 되고 이런 갖게 된 걸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이런 순차적인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간축을 갖고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좌에서 우로 선을 긋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은 다음에 위에서 아래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0살까지 적으시고 이쪽엔 doing, 두 번째는 know, K-N-O-W죠. 가로치고 have, H-A-V-E죠. 갖다, 갖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포함돼서 쓰고요. 마지막에 be가 됩니다. 존재가 되는 거죠. be,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되 마지막 팁을 드린다면 원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일과 삶의 밸런스, 요새는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게 이제 워라벨 코칭인데 이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단하죠. 핵심을 알면 간단합니다. 워라벨이라는 것은 워킹, 라이프, 밸런스예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원을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십자가가 됐죠. 원 안에 십자가가 됐죠. 그리고 사선을 45도로 그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의 원을 중심으로 만나는 선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 선마다 내 삶의 밸런스를 정하면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건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그죠? 가족과의 관계, 가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나의 재산 정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취미생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생활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영적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친구 관계, 또 취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친인척 관계, 가족을 넘어선 친인척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어떤 것들을 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직업이 있는 사람이면 직장, 만약에 창업을 한 사람이면 나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죠.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꾸미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가지. 그러니까 성인은 최소한 8가지 정도의 삶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었다면 삶의 밸런스, 워라벨이 깨진 거죠. 돈은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깨졌어요. 어떨까요? 워라벨이 깨진 거죠. 워킹, 삶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예를 들면 10점 만점을 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원을 그리고 위아래 좌우 45도로 그려서 8개의 포인트들이 점과 만